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오늘도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소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번역 제대로 하라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라고 받아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요, 번역 제대로 하라 이렇게 다시 맞받아친 건데, 먼저 한 장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암컷 발언 후폭풍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네. 일단은 한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나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최강욱 전 의원이 또 이게 오역이라면 받아친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빗대서 한 얘기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게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이게 민주당이다라고 오역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너무나 쉬운 영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최강욱 전 의원이 한 발언들 있잖아요. 뭐 이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가,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의 발언들, 미래가 짧은 세대들에 대해서 왜 똑같은 투표권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이걸 오역이다, 오역이지 않다라고 논하기에는 뭐 사안이 좀 경미한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된 언사 남발시 탄핵 사유라고 이제 최 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이제 한 장관 탄핵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성 의원들 말해서 어떻게 이 부분 계속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매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몸값을 띄우려면 민주당하고 각을 세워 왔듯이 더 세게 각을 세우는 것이죠.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은 그건 사과해야 될 발언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현직이잖아요.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현직의 법무부 장관은 엄중한 자리입니다. 법무행정을 하고 처신을 중립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발언에 숟가락을 얹어서 본인 스스로 몸값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네. 잘 보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 말 따라 행동 따로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예전에 대전에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의도 사투리. 네. 300명 여야 정치인들이 쓰는 건 아주 듣기 싫은 구태 여의도 사투리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비하 발언들이나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정쟁하는 발언들, 이걸 여의도 사투리다. 이런 거 안 된다. 본인은 5천만 국민이 쓰는 품격 있는 문법을 쓰겠다. 얘기했죠. 네. 근데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의 달인처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건 민주당을 향해서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처신을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이 법률가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 남발 시 탄핵 사유가 된다. 뭐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 2004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발언을 해갖고 실제로 국회 탄핵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됐죠. 그러나 당시에 국민 여론이 어땠습니까? 그 정도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할 사안이냐라고 해서 들불처럼 일어났고, 헌법재판소 결과도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법률가인 최강욱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국민적 에너지를 좀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최 전 의원이
사과는 아무튼 모든 문제에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과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좀 보세요? 최강욱 전 의원은 지금 사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게 내 발언이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정서가 더 강할 거라고 보고 같은 있습니다. 분들끼리 사고를 그러니까 같은 지금 뭐 분들끼리. 철험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 강경파 소속 인사들도 그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매를 벌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강욱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 것인가 당연히 불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략적 침묵이든 아니면은 사과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른바 앙컷 발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지율로도 이게 결과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그래픽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5%로 좀 상승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40%. 좀 지난주에 비해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 소영주 대변인. 네. 일단 거기다 여성층에서도요. 7.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거든요. 일단은 앙컷 발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혼나야죠. 그리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고 보고 물론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은 의원이 아니라 당원 신분이죠. 네. 당원 신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 징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곧바로 비상징계를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국민들 특히나 여성분들께서 대단히 불편하셨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은 당에서 공감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게 바로 정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서구 참패 이후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을 하고 행동에 즉각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또 새로운 좀 사랑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죠. 네. 정광재 대변인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 한편 정말 위기감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뭐 민심이라는 게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사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한 곳에서 그러니까 RM서치 조사한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RM서치 조사에서는 상당히 저희 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차 범위 내지만 뭐 앞섰다는 것 상당히 의미 있고요. 과거에는 15% 정도 이렇게 차이를 보일 정도로 이 RM서치 ARS 조사에서는 저희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었는데 한편으로 여튼 민주당이 이런 설화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언제든 국민의 민심을 자극하고 또 실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자중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주 엄중한 결과죠. 여론에.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이제 한 장관이요. 정말 화제의 인물인 것 같긴 한 게 어젠가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배우 이정재 씨와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거는 뭐 아십니까 이 내용은? 저는 이 두 분이 현대고등학교 동기라는 거 과거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고죠. 1973년생이고 현대고등학교 동문이었는데 이 두 분이 뭐 서로 친했는지 학창 시절에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도 뭐 이 현대고등학교 동문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같은 학년에 같은 시기에 졸업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제 뭐 식당에서 식사했다고 하는데 글쎄 뭐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관심이 요새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이정재 씨가 워낙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여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사화한 걸 보고 뭐 학창 시절대로 친했나?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도 보니까 이 이정재 씨 차 타고 식사한 다음에 같이 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서영주 대변인 일단 한 장관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기사화되고 뭐 하나씩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놓고 총선을 준비한다. 나 총선 나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부터 시작해서 대전, 울산 쭉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날립니다. 법무행정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답합니다. 그런 무슨 변명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사실 저것도 이제 어떤 네티즌들이 그리고 나서 이건 연예인 하죠. 마케팅이에요. 물론 현대고등학교 동기도 하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가하게 저기서 연예인 뭐 친구라 하더라도 저걸 SNS 올립니까? 저거는 그만두고 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근데 SNS 잠시만요. 예, 예. 공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네. 원래 공직을 하면 페이스북도요. 저는 좀 조그마한 말집 공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사생활을 올리는 걸 대단히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이라는 게 그런 자리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본인이 요즘에 뭐 돌면서 어떤 분위기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법무장관 옷을 입고 하는 것들 적절치 않고요. 네.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그냥 빨리 법무장관 사직서를 내세요. 네. 근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SNS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올린 게 아닙니다. SNS에 올린 거는 네티즌들이 두 사람이 식사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SNS에 자신의 SNS에 올린 거지 저걸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이정재 씨가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사실관계로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데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국의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가 네. 지금 돌아다니면서 야당을 욕하고 다니고 그래서 몸값을 올리고 연예인하고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는 부분들이 네티즌들에 찍혀서 거론되고 과연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아니, 근데 법무행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직을 내려놓고 하라니까요. 이건 반칙이에요. 저는 네.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정재 씨는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만난 거고 SNS에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올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건 맞고요. 네티즌들이 두 사람이 워낙 이 화제의 인물인데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지? 사진 찍어서 이 식당에서 지금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올린 거지 이거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SNS에 올렸다. 이거는 사실관계 알겠습니다. 잘못된 아니 부분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법무장관이나 이정재 씨가 유명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법무장관이 그래 사진을 찍힌다는 거 처신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제가 거는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처신과 행동가짐을 엄중히 하는 것들이 국무위원이 쉬운 자리입니까? 근데 그렇지 말씀하신 않잖아요. 거는 SNS에 한 장관이 올렸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네, 생각해요. 그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지만 예. 네.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네. 찍히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네.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두 얘기예요. 분이 계속 같은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이 부산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 어떤 출마의 변 밝혔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종로로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부산의 삼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 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입니다. 만약에 한 장관과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우리 당의 전국적인 총선 전략을 생각해 보면 전국 선거를 도울 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나누고 있는데 두 분 계속 아까 한동훈 장관, 네. 이정재 배우 얘기했는데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네, 넘어왔습니다. 예. 자, 일단 정광재 대변인, 네. 하 의원이 수도권 험지 도전 의사를 밝혀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언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하태경 의원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당원의 한 사람 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부산 지역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는 첫 번째 주자가 됐고 종로라는 것도 또 상당히 스윙보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에서 최재형 의원이 저희 당 소속 의원이고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제 종로 출마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경선의 과정에 승복하고 결국에 최종 후보가 된 분이 종로에 출마해서 우리 당의 의석수 한석을 늘려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중진으로서 일단 첫 발을 뗀 거고요. 네.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죠. 개인적으로 훌륭한 어떤 정치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종로에는 얼마나 몸값이 되나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종로에 나오는 거랑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종로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던 곳이고요. 거기에서 그 종로에서 키워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갔고 부산에서 낙선을 여러 번 하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대통령이 된 네. 그런 아주 정치 1번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종로에 지금 민주당은 저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곽상원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미 탄탄하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로가 더 이상 이게 지역구 구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뭐 정치인들이 왔다 가는 뭐 정치의 싸움판이냐. 여기가 아무리 링이 정말 좋은 컨벤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종로를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는 하태경 의원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간에 종로가 그런 정치적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은 돼서는 안 되겠다. 지역 일꾼을 뽑아야겠다라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네. 그분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소속으로 가거나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는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구에 제가 요즘 몇 번 들락거리다 보니까 대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지금까지 대구에 많이 무심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 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이 전 대표의 저런 발언들이 한 장관한테 쏠린 관심을 좀 의식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붉은색 넥타이도 메고 네. 왔는데 눈에 띄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TK를 기반으로 한 뭐 신당 창당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네. 자신의 TK 출마설도 계속 흘리면서 어쩌면 보수의 굉장히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자신이 정치적 역량과 몸값을 더 키우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최근엔 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신당이 창당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한 의구심도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칼이라는 건 칼 집에 있을 때 무섭지 칼 집에서 칼을 뺐을 때는 덜 무섭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구의 민심도 경북의 민심도 자신의 편에서 돌아설 수 있다, 이반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송주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신당 창당 길로 이 전 대표가 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이미 뭐 신당 창당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신당 창당을 초석을 이미 만들었다라고 보면 후순인가요?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뭐 영상까지는 제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차려놓은 대구의 링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저는 솔직히 거의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가 이번 총선에서의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는 좀 주목할 만하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쿡 찌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의 어떤 판가름을 대구에서 심판받겠다.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이준석인지 부끄러운 보수가 현 국민의힘인지 이거를 심판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피할 수 없는 한판이 될 것 같아요. 네.